3년 전인 2020년 6월 16일 개성공단에 있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이 폭파됐습니다. 근처 종합지원센터 건물도 함께 부서졌습니다.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북한이 우리 건물을 무단 폭파한 겁니다. 북남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여 완전 파괴시키는 단호한 조치를 실행했습니다. 정부가 오늘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손해액 102억 5천만 원과 함께 부서진 종합지원센터 손해액 344억 5천만 원을 합쳐 447억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즉 북한으로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입니다. 소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됐습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법률적으로 명백히 불법 행위이고 북한이 소송에 응할 리 없는 만큼 승소하더라도 실제 배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정부도 직접적 배상보다는 시효 중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이틀 뒤인 16일이 지나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시효를 중단시킨 겁니다. 승소할 경우 국내에 있는 북한 자산을 압류하는 방안이 있는데 정부는 북한으로부터 위임받아 북한 방송물 등에 대한 저작권료를 법원에 공탁 중인 경문협에 대한 소송 결과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긴 납북 피해자 가족이 경문협에게 배상금을 대신 달라며 낸 소송에서 2심까지 패소한 상태라 강제 집행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건물에 불빛이 번쩍입니다. 곧바로 건물이 무너져 내리고 연기가 솟구칩니다. 오늘 오후 2시 49분 북한이 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한 겁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2시간쯤 뒤인 4시 50분 방송을 통해 연락사무소 폭파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6월 16일 완전 파괴됐습니다. 요란한 폭음과 함께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비참하게 파괴됐습니다. 우리 군 당국도 연락사무소가 흔적도 없이 완전히 사라졌다며 건물이 완파된 모습을 육안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성공단과 가까운 서부전선 일대에서는 폭음이 들리고 연기가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연기가 감축이 되고 폭발을 들었어요. 긴장을 해서 이거 TV만 주시하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볼 거라고 위협한 지 사흘 만이고 오늘 오전 북한군 총참모부의 군사행동 예고가 나온 지 불과 8시간 만입니다. 지난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에 따라 같은 해 9월 문을 연 연락사무소. 1년 9개월 만에 폭음과 함께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북한이 폭파한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은 북한 개성공단 안에 있습니다. 지상 4층, 지하 1층에 연면적은 4,500제곱미터입니다. 지난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이 함께 발표한 판문점 선언 제1조 3항에 따라 남북 인원이 상주하는 연락사무소를 개성에 설치하기로 하면서 지난 2005년 남북 교류협력 협의사무소란 이름으로 지어진 건물을 고쳐서 사용해왔습니다. 24시간 365일 직접 협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민족 공동 번영에 산실이 되고자 합니다. 우리 결의에게 북과 남을 하나로 이어지는 뜨거운 혈맥으로 건물을 짓고 고치고 운영하는데 모두 248억 원이 들었습니다. 지난 2005년 교류협력협의사무소를 처음 지을 때 건설비가 80억 원, 2018년 판문점 선언에 따라 청사와 숙소의 수리 비용이 79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정수장 등 지원시설을 보수하는 데 16억 6천만 원을 비롯해 개보수 비용으론 97억여 원이 들었습니다. 개소 뒤 3년간 운영비는 수십억 원 규모였습니다. 연락사무소에서 진행된 남북 간 대면 합의가 600차례까지 늘어난 2019년엔 54억 3천만 원이 지출됐고 올해엔 11억 4천만 원이 운영비로 쓰였습니다. 이런 비용은 모두 우리 정부가 부담했습니다. 연락사무소는 2층에 남측 사무소, 4층에 북측 사무소가 위치해 남북 간 상시 소통이 가능했는데
이번 폭파로 양측 당국자가 함께 상주하는 건물은 1년 9개월 만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SBS 정윤식입니다. 거대한 굉음과 함께 시커먼 연기가 퍼지고 건물 파편이 사방으로 튀어오릅니다. 4층짜리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폭파 당시 충격이 얼마나 큰지 카메라 화면도 심하게 흔들립니다.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하루 만에 북한 주민도 보는 조선중앙TV를 통해 폭파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북남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여 완전 파괴시키는 단호한 조치를 실행했습니다. 33초 분량 영상엔 온전한 모습의 연락사무소와 함께 3가지 각도로 찍은 폭파 영상이 담겼습니다. 폭파 당시 압력을 이기지 못해 근처 15층짜리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건물의 유리 외벽도 절반 이상 뜯겨나갔습니다. 영상을 본 발파 전문가는 북한이 작정하고 군용 폭발물을 이용해 건물을 폭파시켰다고 강조합니다. 4층짜리 그 정도 부시는데 한 20에서 25km 정도? 최소 500km 이상은 하지 않았을까요? 주변 건물하고는 상관없이 이것만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폭약을 설치하고 이제 한 거. 앞서 북한은 오늘 오전 노동신문 등을 통해 폭파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폭파 하루도 안 돼 사진과 영상을 잇따라 공개한 겁니다. 남북 협력의 상징인 연락사무소 폭파 장면을 재빨리 공개해 남북 관계의 완전한 단절 의지를 대내외에 알린 거라는 분석입니다. 또 충격적인 장면을 시각적으로 보여줘 남측을 더 강하게 흔들겠다는 의도도 읽힙니다. SBS 오정현입니다. 폭파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북한 소유 땅에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지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건물 폭파 행위에 대해 국제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자는 주장이 나옵니다. 실현 가능성, 국제법 전문가 5명의 의견을 종합했습니다. 국제법은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나 분쟁을 규율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정부가 국제법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주장하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거냐, 위헌 아니냐 이런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헌 논란과 관계없이 북한도 유엔 회원국이니 국제법에 따라 해결하자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 판단할 기관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과 중재재판 크게 2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국제사법재판소는 임의적 관할이라고 해서 관련 국가들이 재판에 동의해야만 절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북한이 재판을 받겠다고 나설 가능성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겁니다. 중재재판 역시 두 나라가 합의를 해야 재판부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역시 어렵습니다.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 조치로 북한의 자산 몰수를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현재 국내에는 알려진 북한 자산이 없기 때문에 실제 이행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현재로선 국제법을 통한 배상 주장은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SBS 박원경입니다.